탈북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 일부가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북 전단은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는데 이 봉지 안에는 음식물 일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전단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하던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나가기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나라방송에서는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랜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탈북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 일부가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 떨어졌습니다. 대북 전단은 지난 17일 오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는데요. 봉지 안에는 음식물 일부도 들어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대북 전단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파손된 슬레이트 지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낙하물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단이 지난달 7일 한 탈북단체가 파주에서 날린 것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전단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지점인 김포시 월곤면을 방문해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포천을 찾은 이 부지사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의 집을 찾아 대북 살포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접경 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에 연천 지역에서도 이 폭발 추정 음파가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남 백학 쪽에서 그리고 우리 대성동 마을 그 파주 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워낙 이쪽에서는 전방 쪽이라 이제 뭐 훈련하는 이런 그로 인해서 예, 이런 폭발음들이 많이 나는데 나기는. 근데 지금 현재 그 폭발음을 듣고 또 어떤 남북 어떤 대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런 포소리를 좀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이 크게 이런 포소리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냉전으로 감으로써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또 뭐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불안함이 더 크죠. 네. 네. 지금 경기도가 이 연천 등의 접경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를 공포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주민 불안감을 좀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북 전단을 저쪽 북으로 넘김으로써 실질적인 자극을 저쪽 북쪽에 줌으로써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네, 이런
적대 행위의 어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우리 불안감이 정말 우리 행정을 지금 동원하거나 그 위험 지역으로 일단 당분간 설정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및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했는데 법안 제정 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접경 지역에 매번 그 탈북자 단체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과도 또 일반 시민 단체하고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법으로 실질적으로 제정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부 우리 시민 단체나 이런 사회 단체에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리력으로 막 부딪히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저쪽하고 북쪽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대북 그 전단지를 날리는 경우는 이제 법으로 막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멈춘 상황이라 이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처리 속도가 좀 걱정되거든요. 이 국회의원님들이 의원이라는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그 의자가 논의할 의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야당과 뭐 서로 협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저 빨리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국민의 힘으로 뭐 여당이 지금 뭐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하는 게 원안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서로 협조가 잘 않게 되면 계속 이 법안이 또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민의 힘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의 그 여당이 조금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의원님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호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해서 검사자가 늘었을 때 큰 역할을 해냈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 한 달 반이 되자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남부와 북부에 하나씩 있는데 지난 3월 초부터 약 한 달 보름 동안 검사자 총 1,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잦아들어 지난 4월 말 진료소 운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 달 보름 넘게 문을 닫았던 진료소는 이제 철수됩니다. 경기도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있는 컨테이너를 경기도 의료원으로 모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임시 천막으로 지어진 일반 선별진료소는 폭염에 취약해 냉방시설을 갖춘 컨테이너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 도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봤을 때 각 지역에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추세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원 각 병원에서 활용토록 관리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검체 채취 등 진료용 컨테이너와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등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컨테이너 총 14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6월 넷째 주쯤 수원과 파주, 이천, 포천의료원 등 4곳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포천의료원에는 진료 컨테이너 2개, 화장실 부스 1개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감염 발생 등 필요 시에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는 도정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시스템과 데이터 배당 정책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지역 화폐를 통해 쌓인 데이터를 대학과 연구소 등에 판매했습니다. 판매를 통해 얻게 된 수익 5천만 원은 지역 화폐 카드를 사용한 36만여 명과 나눴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이터 배당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개 시군 36만 782개의 카드에 120원씩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 IT 서비스 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참가해 IT를 활용해 추진 중인 혁신 정책을 알렸습니다. 데이터 배당 외에도 재난 기본소득 시스템도 소개됐습니다. 1,300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된 온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전국 첫 사례로 개발 과정부터 지급 방식과 성과 이르기까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경기 도정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 평화, 복지의 새로운 경기 조성을 앞당기는 디지털 도정 실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학술 대회를 통해 경기도의 혁신 정책을 알리는 한편 다른 세션의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정책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조창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야외로 나가기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시죠? 나라방송에서는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랜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02 월드컵 전사들을 돌탑으로 만날 수 있는 양주의 숨겨진 명산 도락산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주시 백서급과 광정면에 걸쳐 있는 도락산. 해발 440m의 자그마한 산이지만 산세가 크고 수목이 울창해 불곡산과 함께 양주의 대표적인 산으로 꼽힙니다. 돌이 많은 악산이란 뜻으로 도락산으로 부르다 지금의 도락산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져 올 만큼 바위산으로도 유명합니다. 도락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광정면 세낭골 마을을 지나야 합니다. 형형색색 마을 담벼락을 수놓은 다양한 벽화는 방문객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벽화가 끝날 쯤 나타나는 등산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도락산이 뿜어내는 짙은 소량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곱게 뻗은 수목들은 마치 열대우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울창함을 자랑합니다. 높지 않고 평탄한 등산로는 부드러운 흙길까지 더해 좋은 산책길이 됐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는 도락산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도락산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돌탑입니다. 만여 개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정교하게 틈새를 막고 쌓여진 모습은 그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가장 높은 돌탑은 4.7m, 어른 키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 들어간 돌만 15톤 트럭 3개 분량이나 됩니다. 돌탑은 2002 월드컵 16강 기원을 위해 한 농부가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박항서 코치와 홍명보, 안정환 등 2002 태극 전사들을 생각하며 쌓은 돌탑은 어느새 40개가 넘었습니다. 돌탑 앞에는 선수의 캐리커처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태극 전사들의 돌탑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탑이 설치된 위치도 재밌습니다. 선수들을 내려다보며 잘 지휘하라고 가장 높은 곳에는 히딩크 감독 돌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선수와의 소통을 위해 주장인 홍명보 선수의 돌탑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안정환과 박지성, 이천수 등 8인의 태극 전사가 8형제 돌탑으로 이름 붙여져 가장 인기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또 월드컵 당시 골키퍼였던 이훈재와 김용대는 입구를 지키며 도락산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설과 숨겨진 비경으로 아는 사람만 간다는 양주 도락산. 이제는 월드컵 전사들의 돌탑으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양주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